언제까지 미래 걱정, 입시 고민만 할래? 월자 접수? 짧고 쉽게. 야, 너도 가천대 반도체 갈 수 있어. 반도체 하면 가천대, 국내 최초, 국내 최대 규모 가천대 반도체 대학. 자, 입시에 대한 모든 고민 참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훈입니다. 네, 월간 상담소 이제 두 번째 사연이고요. 뚱땡이 엄마님께서 3월 21일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이것도 어렵다. 제목이 핸드폰 사용 시간과 중3 딸이라는 사연입니다. 요거는 한번 이세훈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3 딸아이입니다. 지방에 살고 있어서 워낙 교육열이 열악하죠. 워낙에 자유분방한 성격의 아이인데 공부를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핸드폰을 잠들 때까지 잡고 삽니다. 사실 중1 때까지는 제한 어플을 사용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뚫어서 아주 무지막지하게 쓰고 있어요. 주로 하는 게 연예인들 좋아하는 카톡 모임 방이나 무슨 제타라고 하는 AI 방에서 대화 나누는 걸 주로 하더라고요. 아무리 잠궈놔도 풀어서 하고. 게다가 정말 공부를 1도 안 해요. 여기 보면 공부 안 해도 성적이 다들 그래도 잘 나오던데 저희 애는 아니에요. 진짜 성적이 바닥이에요. 한참 영어를 좋아해서 같이 미국 시트콤도 보고 하면 대사도 잘 외우더니 또 막 시키니까 오히려 안 하고 있고, 중국어 시켜달래서 패드로 하는 거 시켰더니만 처음에만 하고 지금은 시들시들. 아직 중국어 화상 수업이 남아서 학원은 있는데 도무지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문계라도 가서 꼴찌라도 좋으니 가면 좋으련만 너무 성적이 바닥이라 혹시나 떨어질까봐 겁나네요. 요즘엔 좋아하는 가수 따라서 일렉 기타 배우고 싶대서 그것은 보내고는 있는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한참 댄스 배우고 싶대서 그것도 보냈는데 한 달 만에 학원이 없어졌거든요. 예술을 시키고자 해도 뭐 워낙 뭐가 없는 시골이라. 알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고 지금 지방에 좀 학원 이런 것도 많지 않은 그런 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조금 다른 환경이 아닌가, 도시적인 환경이 아닌 그런 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우리 따님께서 이거 근데 어떻게 뚫는 거야 저거? 시간 제한 어플 저걸? 뚫는 방법 다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냥? 네. 그냥 따라하면 뚫려요? 따라하면 뚫려요. 그렇구나. 일단 핸드폰 중독은 심각하고요. 공부는 정말 1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뭐야 또 좋아하는 게 계속 바뀌네 얘가 지금. 네. 영어도 한때 좋아했다가 뭐 중국어도 좋아했다가 뭐 무슨 또 댄스 한다고 했다가 또 일렉도 한다고 그랬다가 뭐 오락가락 하고 있는. 예. 근데 또 예체능 쪽으로 뭘 하기에도 학원도 없고 그러니까 뭐 키워주기도 어머님도 난감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이 예체능에만 관심 있고 공부에 관심 1도 없는 핸드폰 중독자 이 따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연이 날아왔습니다. 야, 이건 진짜 약간 진짜 고민이다. 앞에 사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네. 그 앞에는 공부도 A, B 나오고, 네. 운동을 시키기 싫은데 내가 운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좀 하고 싶은 것도 확실하고. 근데 이 아이는 일단은 공부로는 그렇게 잃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고 싶은 거 해라. 네. 하는데, 하고 싶은 거 애가 자꾸 바뀌어. 그리고 하려고 했는데 인프라가 없고, 조금 더 진일보된 끈적끈적한 사연이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막 할 게 없으니까 또 스마트폰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건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들 중에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인 것 같아요. 인문계 가서 꼴찌라도 좋으니까 인문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네. 예전에도 한 번 그런 사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나 그걸 잘 모르겠어. 그게 뭐 일반적인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평균적인 건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 아닐까요? 아니 근데 인문계 가서 꼴찌라도 괜찮다며. 근데 꼴찌하면 또 그럼 또 사연 쓰시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분은 진짜 이 아이가 꼴찌해도 좋아할 겁니다. 아 진짜요? 인문계 가는 것만으로도? 제가 그거에 대한 약간 사회적인 맥락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선생님, 교수님에 대한 직업적인 가치를 제일 높게 부여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사회적인 인식, 음식이 되게 좋은 직업이다. 선상님. 그쵸?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
우리 아이가 발을 담그고 있으면 부모로서 뭔가 뿌듯해. 요즘 그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인기 있는 드라마하고 폭삭 소가수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게 뭐였어?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50년, 60년 살았던 분이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우리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공부만 하면은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님도 이 아이가 어쨌든 그런 학교라도 다니면 학교라고 했죠. 학교라도 다니면 또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심리인 것 같다.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학교를 가든 못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공부를 1도 안 하고 앉았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지금 중3이란 말이죠. 뭐 선행이고 나발이고 할 환경도 아닌 것 같고 하고 싶은 건 계속 바뀌는데 자, 요거는 사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만 계시는 분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제가 그래도 지방에 한 2년 정도 수업을 해봤어요. 맞아. 직접 가서 군 단위로 서울에서 4시간 반 걸리는 곳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와요. 어떤 상황이 느낌이 와요. 아마 그 지역에서는 이 아이가 그렇게 문제 상황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더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하다는 게 어떤 아이들이냐면 예를 들면은 진짜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아이가 있어. 너 살았냐? 숨을 쉬고 있는 눈 뜨고 있어. 이런 애도 있어 진짜. 너무 가자. 진짜 있어요. 그리고 중3인데 영어로 엄마 아빠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father mother잖아요. 못 써. 지역에는 진짜 그 영어 이런 게 학원이 없는 데도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애들이 몇 년간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애들이 있는 있어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애들 비하면 얘는 어떻게 보면 뭐라도 해보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니까. 어머님이 지원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 뭐 댄스 학원도 그러니까 뭐 보내주시고, 이것저것 다 보내주시는 것 일렉도 같은데. 배우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 보면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거는 배제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댄스 학원 없었다 그랬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댄스를 온라인으로 배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캔슬.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이 아이가 전문 댄서 될 거냐. 그래서 환경이나 인프라를 바꿀 수 없는 거는 저는 과감하게 포기한다. 그리고 봤을 때 아이가 언어 쪽에 어찌됐든 관심과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영어든 일어든 중국어든 뭐 뭐든. 그래서 지금 중국어 화상 수업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1+1 전략. 1+1 전략.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한국사만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 한국사만 해. 그때 대부분의 부모님의 반응이 어떻죠? 한국사만 하지 말고 딴 것도 좀 해. 딴 거 영어 공부, 수학해라, 수학. 공부 열심히 해. 수학해야지. 이렇게 나와요. 얘는 뭘 수학을 해야지. 국사만 하면 지금 국사만 하는데 하기 싫고 못하는 뭐 국어 하라 그러고 수학 보내고 영어 보내고 과학 보낸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좀 따라가다가 너무 버거워서 본의 아니게 자의반 타의반 제대로 안 하게 돼요. 그럴 때 저는 애가 좋아하는 거 하나랑 엄마가 원하는 걸 다 밀어넣으니까 이게 딜이 안 되는 거다. 애가 좋아하는 거 하나 받았으면은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넣어라. 하나만 넣는. 일단은. 하나만. 요게 1+1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일렉 받고 뭘 넣었습니까? 외국어 넣어야지. 외국어를 넣는다. 외국어도 지가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거나 언어 하나, 본인의 취미 활동 하나. 요 두 개를 좀 힘을 줘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이거 안 한다고는 하는데 미국 시트콤 보고 하다가 뭐 안 시키니까 안 한다 했는데 학원 같은 거라도 특히 영어 학원이라도 찾아서 뭘 하나를 1+1로 간다. 그렇죠.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얘가 어느 정도 두 개가 좀 안정화되면은 그때 1+1+1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나 수학이라든지. 대학 입시 끝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문제가 중3이야 지금.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바쁘다고. 부모님들이 이 생각으로 급하다 보니까 다 밀어넣잖아.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아직 공부를 안 하고 있잖아.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하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그것도 모든 과목을 다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저는 되게 비현실적이니까 현실적으로 좋아하는 과목 하나라도 아이가 취미 활동 하나, 아이가 약간의 관심과 흥미가 있는 거 하나, 이 두 개를 일단 제대로 시작해 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사실 이거는 이 아이는 지금
제 해결책의 범주에 좀 벗어나 있어요. 저는 무조건 학원 뺑뺑이거든요. 혼자 안 해? 그럼 학원 보내면 되잖아요. 강제로라도 어떻게든 하니까. 근데 지금 학원이 없잖아. 상황이 막 이렇게 뺑뺑이 돌리기도 좀 애매하고. 좀 봐봐요. 네. 쌤이 뺑뺑이라 그러는데 네. 중3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고1, 2, 3 학교를 다녔어. 대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의 입시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뺑뺑 했을 때, 뭐 인서울 4년제다, 뭐 지방 거점 국립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어느 정도의 예상치를 두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농어촌이 되지 않나? 그렇지. 농어촌 타고 가면 돼요. 네. 농어촌 타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말씀하세요. 국립대 정도.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방 뭐냐면 국립대 정도. 그냥 공부를 막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현실적인 어떤 목표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목표가 지방 거점 국립대인데 공부시키는 거는 스카이를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도 저기 스카이처럼 공부해야 네. 국립대라도 갑니다. 그거 맞아요. 그런 정신은 맞는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 네. 제가 보기에도 이 아이는 지방에 거점 국립대 들어가면은 만족할 것 같아요. 부모님도 아이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럼 거기 가기 위해서 전 과목이 다 우수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걸 지방 국립대를 보내자고 하잖아요. 그럼 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똑같아. 스카이 가는 거랑 지방 국립대 가는 거랑 공부는 똑같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된다는 거야. 똑같이 해서 아웃풋 갖고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에 느끼는 어떤 그런 압박감과 다른 애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이거는 약간 좀 난감하긴 합니다. 저로서는 스스로 공부를 못 하거든 이런 아이들은 그 외적 강제밖에 없는데 이게 좀 안 되는 환경이니까 일단 뭐 홍프로 선생님께서는 하나라도 잡아서 영어라도 좀 끌고 가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 20년 전통 화상과학 라파에듀 무료 체험 수업 신청하세요. 이재원 선생님은? 저는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친구 영어도 배우겠다, 중국어도 배우겠다 해서 외국어 배우겠다는 생각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렉 기타는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어를 이 친구가 그냥 시들시들하다라고 하는 거면 중국어는 그냥 빼시고 영어만 잘 시키시는 게 어떨까. 영어에 집중한다. 예, 영어에 집중해서 다른 거 그냥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영어의 기본적인 소양만 좀 갖춰놓자라는 생각으로 영어에 집중하고 그리고 어차피 댄스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건 배우던 것들이 이제 약간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처음에 흥미가 생겼는데 그 다음번에 그거를 어쨌든 더 오래 가려면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댄스를 하든 아니면 중국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재미는 처음에 다 생기고 그 다음번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노력이 필요한데 이 친구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경험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도 포인트네. 네, 그래서 자꾸 중간에 그만두지 그러니까. 그만두니까. 그래서 안 그만두게 한 2개 정도를 그냥 꾸준하게만 끌고 가는 방식으로 이걸 갖고 가면 네가 공부를 잘할 거다, 대학을 잘 갈 거다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끝까지 네가 힘든 부분들을 자꾸 넘어가는 경험들을 해주게 그렇게 한다고 치면 하나를 끝까지 쭉 밀고 가는 식으로 영어랑 일렉 기타만 그냥 끝까지 가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시켜보시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그건 좋습니다. 뭐든지 너무 중간에 자주 물론 뭐 특별한 이렇게 약간 댄스 학원처럼 없애지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 예, 뭐 이런 건 제외하고 본인이 이제 하다가 공부든 게임이든 노는 거든 슬럼프가 오고 초반에 막 늘다가 중간에 좀 재미없고 지루해지는 기간이 반드시 와요. 심지어 노는 것도 그래. 근데 그거를 참고 이겨내는 경험이 저는 되게 사실은 그게 공부 핵심 아닙니까? 네. 두 분이 굉장히 좀 팔자가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중3인데 네, 지금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상과회가 있어. 근데 상과회를 아니 괜찮아요. 네, 실제로. 네. 화상과외로 해서 일단은 일렉 하고 있으니까 또 1대3으로 갑니다. 아, 얘는 조건을 걸 수가 없어요. 얘가 일렉 빼자 그러잖아. 그만 안 할게. 이렇게 할 거야. 일렉 이거 어렵다. 얘는 얘 수학을 공부시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니 얘는 뭐 하지 마 그러면 안 할게. 그럴 그럴 수 것 있겠다. 같아. 그렇네.
난 둘 다 안 할게. 둘 다 안 할게. 이렇게 될 것 같단 말이야. 왜냐면 또 재밌는 것도 생겼거든. 수학을 어떻게 하죠? 얘들 미치겠네. 수학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슬슬 수상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이쌤이 얘를 모르네. 저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지금 수학이 아니라 지금 산수가 안 되는 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게 걱정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깔끔하잖아. 그래서 화상과외라도 붙여서 주 3회 2시간씩 수학 때려 넣어서 수학 좀 잡고 한 번은 뭐 영어 정도 잡고 이 정도. 아니 물고기한테 왜 달리기를 시키려고? 다리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웅째다 던져놓으면 다리 나겠지. 그게 진화 아니야? 그걸 교육학에서 폭력이라고 합니다. 폭력. 왜냐면 대한민국 입시가 달리기로 시험을 봅니다. 수영은 안 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건 문제야. 그게 문제예요. 근데 달리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달리기 말고 경고도 있어. 그 입시 중에서 자세히 보면은 수학과 약간 무관한 입시를 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얘를 수학을 돌려서 갈 수 있는 입시보다 차라리 얘가 수학을 배제하고 갈 수 있는 거를 준비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어쨌든 자꾸 잘하는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서 뭐라도 하나라도 네. 이제 뚫어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경험, 이 성취 친구한테 경험. 지금 수학 과외를 붙여버리면 계속 실패 경험만 쌓일 것 같아.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경험. 너무 지금 중3인데 진짜 성적이 바닥이다. 이거 진짜로 산수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과외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된다는 말하기 전에 네. 화상과외를 시켰을 때 수학을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 정도라 그러면 해볼 만하다고 봐요. 근데 시켰는데 계속 7, 8등급이야. 이 정도라 그러면 전혀 학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해보시고 지금 아직 수학이 없어가지고 제가 짐작하는 건데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입시적으로 좀 나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좀 지원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신데 좀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하는데 두 말씀 좀 종합을 해보면 아이가 뭐든지 좀 성공하는 경험을 좀 누적을 했으면 좋겠다. 실마리는 영어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신 것 같고요. 저희 그 입시왕 협력 업체 중에 라파에듀라고 있어요. 작년에 그 강원대 어디지? 양양인가에서 서울대를 보냈어요. 정시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양양에서 정시로 서울대를 가요? 라파에듀 화상과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사교육이 부족한 환경에서 열악하게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뚱땡이 엄마 아이디 뚱땡이 엄마님 화이팅 하시고요. 뭐 그래도 아이가 밝아서 좋은데 딱 한 가지 이제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 조금 저도 좀 걱정은 되네요. 근데 뭐 잠고도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뭐 정 안 되면 이런 애들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입시왕이. 그래서 보시면은 네. 한 6개월에 한 번씩 아이의 어떤 정신무장을 위해서 상담이나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하는 우리 따님 딱히 저희들도 이렇게 뾰족한 해답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말씀 참고하셔가지고 아이가 성공 경험을 하나씩 누적해서 저희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오늘도 하고 싶은 말을 참았습니다. 입시 고민 더 이상 참지 마세요.